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저자 여러분, 국제 경쟁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대를 재단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최근 동아시안컵을 둘러싸고 일본 일부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이 잣대를 얼마나 편파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지 그 진술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전적인 내로남불의 극치였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중적인 태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이중잣대의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그들의 잣대가 과연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안컵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 관중 동원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파 핵심 선수들이 모두 빠진 대표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장, 그리고 무더운 날씨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스스로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의 언론이 이 아쉬운 현실을 어떻게 깎아내리고 공격의 소재로 삼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거의 현미경을 들이대듯 대회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특히 일본과 홍콩의 경기 관중 수가 고작 687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물론 한국 대표팀의 경기 관중 수가 5,000명대에 머무른 것도 빠짐없이 지적했죠. 그리고는 이 텅 빈 관중석들을 증거로 삼아 대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며 더 나아가 한국 축구 팬들이 자국에서 열리는 A매치에 무관심하다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의도를 가진 프레임 씌우기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교묘한 잣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저 한국을 향한 잣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중 수를 세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사안을 훨씬 더 심각한 차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급기야 대회 존속 의미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내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대회를 개최한 우리의 노력과 KFA의 공신력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노골적인 것은 그들이 모든 객관적인 배경과 맥락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유럽파 스타 선수들이 부재했다는 가장 큰 흥행 악재,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용인이라는 경기 장소의 한계, 그리고 살인적인 여름 더위라는 변수,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국은 흥행에 실패했다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든 사실을 꿰맞췄을 뿐입니다. 이것이 한국을 향한 그들의 냉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뻣뻣하고 엄격했던 잣대가 방향을 틀어 3년 전 자신들이 주최했던 2022년 대회를 향하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들이 한국을 비판할 때 외면했던 모든 이유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변명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한국 대회에 스타가 없었다는 점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자신들의 대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원래 A매치 기간이 아니라 해외파 소집이 불가능했고 테스트 성격이 강한 대회였다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한국의 무더운 날씨를 외면하더니 자신들의 대회는 어땠을까요? 여름 더위 속에서 현장 관절을 망설이는 팬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라며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너그러움까지 보여줍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일본의 풋볼 채널이라는 매체가 사용한 핵심 키워드 이상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이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냉혹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댔던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해와 공감의 잣대를 내민 것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두고 한국에는 무능과 무관심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들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거 세탁이며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여론 조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교묘한 변명이라도 반드시 허점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동아시안컵이라는 대회의 흥행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경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승이 걸린 숙명의 한일전입니다. 이 경기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모였는지가 그 대회의 열기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그토록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댔던 2022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한일전의 관중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hit전 4,000펀 1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패라고 낙인 찍었던 바로 이번 2025년 한국대회의 한일전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8,400키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승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 대회가 일본 대회보다 무려 4,000명 이상, 정확히는 4,300키명이나 더 많은 관중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자신들의 안방에서 열린 가장 중요한 경기조차 우리보다 흥행에 실패했으면서 우리에게 실패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엄격한 잣대는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중잣대의 적용이 단순한 실수나 건망증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심리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까지 확보함으로써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엄격한 잣대로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도 오만합니다. 너희의 실패는 실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실패는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과 상황 때문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에 그들의 모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대0, 3대0 같은 단순한 스코어보드를 넘어선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경쟁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상대를 평가하고 심판할 자격을 갖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정의할 권리를 갖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심판의 자리에 놓고 우리를 평가받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로남불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한 노력과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할 그라운드 위에서 경쟁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경쟁은 이미 그라운드를 넘어 진실마저도 자국의 자존심을 위해 얼마든지 구부릴 수 있는 위험한 이미지 전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단지 경기장에서의 스코어로만 우리를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기 후 열리는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승패를 넘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슬픈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똑같이 감정적인 비난으로 맞서야 할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숙하고 현명한 답변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나은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비판에 악의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삼으면 그만입니다. 한일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화, 그리고 물론 축구까지 그라운드 위와 밖 모든 전선에서 이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심리전의 본질을 간파하고 더 영리하고 강하게 대처하는 것 역시 이 기나긴 경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오늘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본 언론의 이중잣대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